구속 수감되어 있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정은호 대표, 처음에 300억대 도박 수사를 받았을 때 2번이나 무혐의 처리가 됐는데요. 검찰은 검사장 출신 모 변호사가 로비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가 로비를 하면 수백억대 도박 혐의도 사라질 수 있는 것인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른바 이제 정은호 게이트라고 사람들이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인물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파면 팔수록. 그중에서도 이제 핵심 인물인 검사장 출신의 윤모 변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홍모 변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홍모 변호사가 그 정 대표의 변호를 맡은 게 언제입니까? 2013년부터 이제 변론을 맡기 시작하는데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이 해외 원정 도박 사건으로 도박죄로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일치인지 모르겠지만 3번의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네. 그중에 2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네. 그 2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을 누가 변론을 하냐면 이 홍모 변호사가 이제 그 수사에 개입하면서 부정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홍모 변호사에 대해서 지금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지요? 현재 구체적으로 혐의가 이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은 실제 받은 수임료보다 더 적게 신고를 했거나 네. 아예 수임 신고를 하지 않아서 조세 포탈행위, 그러니까 조세범 처벌법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검찰에서는 전화 변론만 하고 선임계를 내지 않고 수임 신고를 하지 않아서 조세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라고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렇게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상황에서 어떤 검찰이나 법원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사건 관련해서 청탁을 했다고 한다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점을 두고 수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3번의 수사 중에서 한두 번 그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그 부분에도 바로 이 홍모 변호사가 개입을 했다고 보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직접 변론한 사건인데 이제 변론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절차적으로 변호사 선임계를 내고 의견서를 통해서 증거에 대해서 다투거나 이 사람을 선처해야 된다는 변론은 사실은 정상적인 것이라고 보이는데 네. 자신이 어떤 검찰 조직에서 인맥이나 이런 영향력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봐달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건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영향력으로 작용을 해서 혐의 있음으로 낼 수 있는 사건을 무혐의 처분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 해소돼야 되는 것이고요. 네. 특히 이 도박 자금의 출처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100억 원대의 도박 자금 썼다는 것은 회사의 돈으로 썼다고 하면 100억 원대의 손해를 발생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는 이 부분을 수사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사를 하지 않고 횡령혐의에 대해서 별도로 기소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입니다. 자, 저 방금 그래프에서 보셨지만 검찰이 어제 이제 홍모 변호사 집과 사무실 압수수색했는데 화면 보시겠습니다. 어제 검찰이 홍모 변호사의 사무실과 저택을 압수하는 장면입니다. 홍모 변호사는 검사장을 지낸 이른바 전관 변호사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의혹이 제기된 지 보름 만에 이루어졌는데요.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것 같은데 자료는 다 확보하셨습니까? 홍모 변호사는 검찰의 정은호 대표 구명 의혹 로비와 관련해서 KBS 기자와 만나 1억 5천만 원의 수임료를 받고 변론 활동만 했다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홍 변호사가 10억 원 가까이를 현찰 등으로 쪼개받은 뒤에 1억 5천만 원만 신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장이라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도 딱 고위직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심지어 그 검찰이 2차례의 수사를 무마시킬 정도면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다.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네. 네. 그러니까 검사장 출신이라는 직급 자체가 검찰 조직에 어떻게 보면 고위 임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슬하에 같이 일했던 후배 검사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네. 한다면 서로 검사를 나와서 변호사로 활동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가 후배 검사이거나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검사라고 한다면 과거의 선배로서의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관 예우는 굉장히 부당하다라는 이제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 이 홍모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 조직일 때 굉장히 주요 굵직한 사건들을 굉장히 많이 처리했었습니다. 네.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들을 주로 그 처리를 했던 특수통 검사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검경 수사권 관련해서 경찰과 마찰이 있었을 때 검찰 조직을 굉장히 열심히 대변했던 검사로서 검찰 후배들한테 신망이 높았던 검사이기 때문에 이런 검사가 변론을 맡은다고 한다면 검사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렇게 무혐의가 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부당하게 정관 예우를 받은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누구와 접촉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차후 밝혀져야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수사 방향이 어떻게 전개가 돼야 될까요? 사실은 전관 비리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건 관련자들인 판사, 검사, 수사기관에서 부인을 하고 우리는 정상적으로 처리를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처벌하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그리고 경찰을 통해서 부정한 청탁의 시도라든가 부정한 만남이라든가 금품 수사가 있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요. 특히 압수수색 과정에서 부정한 이제 돈의 거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건 관계자들의 로비 자금으로 써 있는지 그리고 어떤 수사기관에 어떤 그 금품을 제공하거나 로비한 전력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인데요. 네, 이 많은 사건들이 정관예우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 용도사미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고 특히 검찰 조직이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검찰이 이를 수사한다는 것 자체에 공정성에 의심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말끔히 해서 사법 불신이 초래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해야 됩니다. 앞서 이제 지금 혐의는 수임한 액수에 대해서 제대로 소득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탈루 혐의 있다 이 말씀하셨죠. 현실적으로 처벌 가능한 부분은 그것도 이제 수임한 돈이 다 드러나야지 가능한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건 관련자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서 실제 수임한 금액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조세 포탈 혐의의 범위가 밝혀질 수 있습니다. 원래는 변호사가 수임하면 신고합니까? 모든 금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금액에 따라 세금을 내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면 만약에 돈만 받고 로비 활동을 한 부분도 입증을 해야 할 텐데 여기서 로비라고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화해서 아는 그 직업에 아는 다른 검사에게 담당 검사가 아니고 전화를 해서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드러났단 말이죠. 처벌할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청탁의 일환,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화라고 하면 청탁의 일환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전화해서 검사를 통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변론 활동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변론이라는 것은 법정에서 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때 이 사람의 어떤 제명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 특히 양형에 대한 것을 의견을 개진하는 수준이지 부당하게 인맥을 활용해서 내가 과거에 검찰이었기 때문에 검사 후배들아 우리 사건 잘해줘 이렇게 전화하게 된다면 그 담당 검사가 공정하게 재판을 하거나 공정하게 수사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게 청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한 정황이 드러났어요. 처벌 가능하냐는 거죠. 변호사법에서는요, 그 사건 관련해서 사건과 관련해서 청탁하게 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변론을 넘어서 청탁으로 볼 수 있다고 하고 그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과도한 수임료를 받았다고 한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이제 그 전관 검사장 출신의 홍모 변호사 말고 검찰이 정은호 대표 항소심에서 변호를 맡았던 최모 변호사를 긴급 체포했어요.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고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부장판사 출신의 최 변호사인데요. 그 항소심에서 이 사건을 선임을 받으면서 보석을 시켜주겠다, 석방시켜주겠다라고 확실시 된다라는 어떤 허황된 약속을 남발해서 50억의 수임료를 받은 사건입니다. 또 이 사건 이외에도 이숨투자 자문이라고 해서 그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건에서도 내가 석방시켜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또 50억의 어떤 과도한 수임료를 받은 사건입니다. 과도한 수임료 자체가 불법은 아니죠. 수임료 자체의 상한선은 없기 때문에 뭐 과다하다고 해서 그것이 법적인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닌데 이러한 과다한 수임료를 받아서 법원에 어떤 인맥을 과시하거나 허황된 약속을 하거나 그 보석을 시켜줄 능력이 없으면서 이것을 약속해서 돈을 받게 되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든가 사기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몇몇 변호사들이 구명 로비를 했다라는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또 중요한 인물이 그 브로커입니다. 이 이모 씨라는 브로커는 그 정 대표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건에서 브로커가 담당하는 역할은 뭔지요? 홍 변호사 고교 동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정은호 대표와는 과거에 이제 그 서울 메트로 이점 로비 사건에서 로비 명목으로 9억 원을 또 챙겼다는
관련하는 혐의를 받고 있어서 전방위적인 로비나 청탁을 알선하거나 소개해주는,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보이는데요. 네. 현재 이 이모 브로커는 잠적한 상태이고 지명 수배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사건 관련해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거나 실제로 청탁을 했거나 그런 혐의점이 발견이 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브로커 이모 씨의 신병을 확보해서 어떤 진술을 듣지 못하는 한 사건에 어떤 진전이 있기가 어려운 상황이네요. 일단은 관련자들은 모두 소환 조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지명 수배가 내려졌으니까 이제 신병 확보는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미 그 시간 동안 진술을 조작하거나 회유하거나 증거를 인멸한다고 한다면 수사는 굉장히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지금 핵심은 정은호 대표인데 네이처 리퍼블릭에 처음에 이제 도박 혐의가 있었다가 지금 이제 실형을 받고 다 살고 있단 말이에요. 만기 출소가 얼마 안 남았다면서요. 그럼 이제 정은호 대표 나와버리면 다 끝나는 겁니까? 나오더라도 구속된 상태에서도 추가적으로 수사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검찰이 수사가 가능한데요.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도박 자금의 출처가 회사 돈이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횡령죄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어서 추가 수사가 들어갈지는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만약에 청탁 명목으로 돈을 주고 판사랑 교제하라고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줬다고 한다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또 수사가 들어가고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서 추가로 기소할 수 있다? 네, 또다시 조사를 받고 구속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최모 변호사가 지금 여기서 50억, 여기서 50억 받은 거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50억 중에 30억은 돌려줬지만 이런 일이 흔합니까?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변호사업계에서도 그동안 정관 비리는 반드시 뿌리 쳐야 된다라고 해서 많이 자정 능력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부장판사 출신,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가 또 한 번의 이런 비리 사건에 연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있고요.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회 일반의 경각심을 좀 울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은호 대표와 관련된 이모, 저모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